폐하. 동북면 병마사를 탄핵하라는 감찰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유진이 강감찬의 탄핵을 주장하는 보고를 올리자 현종은 의아했습니다. 병마사를 탄핵하라니 대체 무슨 말이오? 그러자 유진은 판어사대사를 불렀고 판어사대사는 현종 앞으로 나아가 탄핵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동북면에 파견된 감찰어사의 보고가 있었는데 병마사 강감찬이 장수와 병사들에게 배급해야 될 재물을 착복하여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상을 파악하고자 감찰어사가 병영의 장부 기록과 실제 세곡을 직접 비교해보니 기록과 세곡의 양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부에 기록된 것에 비해 비축된 세곡이 훨씬 적었고 강감찬이 횡령을 했다는 의혹을 보고받자 현종은 의아하게 생각하여 유진과 판어사대사를 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병마사는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닐세. 무언가 오해나 착오가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자 유진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 역시도 병마사가 폐하와 고려를 위해 분골쇄신해왔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사람은 누구나 양면적일 수 있고 밝음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사옵니다. 만백성이 그 충과 덕을 기리는 신하라 하더라도 재물을 보면 사사로운 욕심이 동할 수도 있는 것이옵니다. 병마사를 조정으로 소환하여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유진이 말하자 현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강감찬의 소환을 반대합니다. 지금 여진의 침략으로 동북면은 매일매일이 전투라고 알고 있소. 그런데 어찌 전장에 임한 장수를 한미한 일에 소환할 수 있겠소. 이 일은 일단 미루어 두면 좋겠소. 그러자 유진이 말합니다. 횡령은 결코 한미한 일이 아니옵니다. 상장군들이 영업전 때문에 난을 일으켜 황실이 큰 고초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병영에 공급될 보급을 개인이 착복하여 장수와 병사들이 굶주리거나 헐벗게 된다면 무장들이 다시 한번 칼을 들고 일어설 수 있사옵니다. 차라리 병마사를 하루빨리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가리시어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사옵니다. 현종은 유진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병마사를 개경으로 부르도록 하시오. 전령이 당도하여 강감찬에게 현종의 소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은 현종의 부름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진의 부족들이 연합하여 고려를 침공하고 있네. 그러니 지금 폐하를 뵐 수가 없다고 전해주게. 이 전투가 끝나면 내가 직접 개경으로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할 것이라고 꼭 전해주게. 전령을 통해 강감찬의 고충을 알게 된 현종은 유진을 불렀습니다. 지금 동북면의 여진이 극성이라 병마사의 소환은 힘들 것 같소. 현종은 이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강감찬의 청렴함을 믿고 있었지만 혹시나 강감찬이 실제 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생긴다면 신뢰하는 신하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현종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유진은 현종에게 보챕니다. 폐하께서 병마사를 아끼시는 것은 잘 아옵니다. 하지만 비리를 감싸거나 덮어두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사옵니다. 유진은 자신이 재상으로 재직하던 시절 강조의 정변과 기문 최질의 난을 경험했습니다. 무력을 가진 세력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 황실이 무너지고 조정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강감찬의 횡령이 혹시나 또 다른 사태를 불러올까 매우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이 계속해서 강감찬의 소환을 주장했지만 현종은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감찰 조서가 올라왔습니다. 횡령이 발각된 것을 두려워한 강감찬이 모반을 꾸미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감찬이 휘하의 병력과 호족의 사병을 규합하여 개경으로 진격할 수도 있다는 풍문이 동북면에 돌고 있으니 하루빨리 강감찬을 개경으로 압송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서가 조정 대신들에게 공개되자 강감찬을 소환해 국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종은 재상들의 요구를 꾸준히 뿌리쳤으나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기에 강감찬을 소환해 시비를 가려보자고 했습니다. 교지를 내려 강감찬을 소환하자 강감찬은 더 이상 여진과의 전투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에게 병력 운용을 맡긴 뒤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종이 국문을 시작했습니다. 장부와 세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폐하.
저는 결코 제 사익을 위해 세곡을 착복한 적이 없사옵니다. 동북면의 병사들은 열악한 병영 환경에서 치열한 전투를 거듭하고 있사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장병들이 강건해져야 하옵니다. 그리하여 먼저 들어온 세곡을 병사들의 식량과 의복에 우선적으로 썼을 뿐이옵니다. 그리고 부족한 세수에 대해서는 호족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사제를 털게 했사옵니다. 이는 장부에 모두 한치의 차이도 없이 기재가 돼 있사옵니다. 현종은 강감찬이 작성한 장부를 훑어보고는 판어사대사 장현우를 쳐다보며 물어봅니다. 경이 조사한 내용은 어떻소? 장현우는 어사대의 세찰결과 장부상의 기재와 실제 세곡이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강감찬의 말이 맞다는 것을 장현우가 뒷받침해주자 현종은 장현우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감찰조서를 올린 자를 들라하라. 그러자 장현우는 곤란한 듯이 말합니다. 감찰조서를 올린 자는 이인택이라는 자이온데 그의 행방이 묘연해 국문이 있기 며칠 전부터 어사대가 그를 찾고 있사옵니다. 현종은 의아하여 물어봅니다. 행방불명이라니 대체 무슨 일인거요? 현종은 감찰어사가 강감찬을 모함하려 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현종은 판어사대사 장현우에게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현우가 실체적 진실을 담은 보고를 올렸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사대의 수사 결과 행방이 묘연했던 감찰어사 이인택은 충주 인근의 성터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시신 여러 군데에 칼에 베인 상해가 있어서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의 부패가 매우 심했는데 의원들의 검식 결과에 따르면 최소 석 달 전에 살해됐다는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인택의 처와 자식들에게 시신을 확인시켜보니 죽은 자가 이인택인 건 확실했습니다. 괴이한 것은 이인택이 며칠 전까지도 동북면 감찰어사로 활동을 하였고 병마사 강감찬의 비리와 모반 혐의를 제기하는 감찰조서를 어사대에 지속적으로 보내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난 석 달간은 다른 이가 이인택으로 위장하여 감찰 활동을 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자가 이인택을 살해한 진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인택으로 위장한 자와 실제 접촉한 적이 있는 자들에게 그의 생김새를 물어보니 나이는 60 정도의 얼굴이 길고 납작했으며 눈은 자가 간신과 같았고 목소리는 카랑카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동행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예고편은 강감찬이 병마사 시절 감찰어사 이인택의 모함으로 탄핵 위기에 몰리지만 현종의 신뢰로 탄핵을 모면한 역사적 기록에 기반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사극 연기로 뛰어난 김응수 배우가 이인택으로 특별 출연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고려거란 전쟁 시청자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